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저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프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왜 영상을 찍냐면 이제 수많은 매체 교육들 그리고 광고 대행사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고 대행사를 올바르게 선정하는 방법, 가장 똑똑하게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잘해주겠다, 저것도 잘해주겠다. 다른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랑 관리하면은 더 잘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광고 대행사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광고를 운영해보면 어떻습니까? 광고를 운영해보면 해준다 그래놓고 안 해줬던 관리들도 있을 거고 처음에는 열정이 되게 불타올랐다가 점점 식어가는 광고 대행사의 사랑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RFP라는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그 제안 요청서를 한번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를 대행사로부터 받아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대행사를 선정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선정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광고 예산도 적고 광고비도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이런 거 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비를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그래도 명확한 요청 사항이 있어야 이 업무를 하는 대행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정도까지만 관리를 잘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이거 자신 있는 내용이야. 처음에 메이드 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랑 성격이 정말 잘 맞는 브랜드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 RFP 요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닌 광고 대행사를 만나기 이전에 제안을 받기 이전에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광고를 요청하고자 하며 나랑 잘 맞는 광고 대행사의 기준은 이렇다라는 걸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좀 서면으로 정식으로 광고 제안을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배울 내용은 이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안 요청서를 바탕으로 이제 제안서가 실제로 왔었을 때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안 요청서를 한번 만드시고 워드 파일로 금방 만드시잖아요. 제가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만드시고 이제 네이버에 뭐 온라인 광고 대행사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광고 대행사 측에 하나씩 이 메일을 발송을 한다면 정말 정성 어린 이 광고 제안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간단합니다. 2장 안으로 끝납니다. 구구절절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내용만 담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가장 맨 처음에 써주시고요. 우리는 이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프로젝트와 목적은 그냥 우리랑 잘 맞는 성과 개선해 줄 수 있는 광고 대행사, 성실한 광고 대행사 찾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다 똑같이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명확한 목적을 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상관없고 좀 자기만의 기준,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에 맞는 기준을 여기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사의 온라인 광고, 근데 어떤 광고 매체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광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 DB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에 유입자를 몇 명을 끌어당겨서 최대한으로 많이 끌어당겨서 우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DB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라는 내용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딩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단어이자 워딩이자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하는 말이 브랜딩 목적으로 전환 성과는 안 좋으나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원하지 않는다. 진짜 퍼포먼스만 원한다라는 내용을 하면은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이 브랜딩 목적이 아닌 정말 퍼포먼스로 얼마나 더 효율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대행사를 중점적으로 기준을 선정을 하고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겠다라는 스타일을 한번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중 변경되는 예산에 맞춰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에서 우리가 광고를 운영하려는 우리 회사의 목적, KPI는 이렇다라는 내용. KPI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수치화된 목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6개월간 운영을 했었을 때 평균 로아스 얼마, 아니면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 얼마, 혹은 네이버에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수를 몇 퍼센트 증대시키겠다, 혹은 DB 유입 몇 건, 혹은 DB 단가 몇 건, 이런 내용들을 수치화 시켜서 이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에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가 있나요? 업무 범위 및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 이 계약 기간이 사실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행사들이 이제 1년 동안 일을 하고 우리는 계약이 많이 남았으니까는 이라고 조금 안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추후에 광고 대행사를 바꿀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같이 명시를 해줘야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광고 대행사 측에서도 6개월 동안 성과를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도 명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항목은 광고 매체에 따라서 광고를 운영하실 텐데 이 매체별 성과 개선을 위한 전략을 작성해 달라라는 식으로 그 운영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산 규모는 광고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대행사들은 월 예산을 이제 알고 미디어 믹스를 구성하고 캠페인을 준비하고 배너 소재를 만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 예산을 적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마찬가지로 광고비가 많아야만 이 제안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실적에 따라 채널 조정 및 매체 미디어 믹스는 자율적이며, 그리고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증액을 할 수도, 성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적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대행사한테 요청하는 업무의 내용들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내용을 같이 적어주면은 이 업무들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면서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미디어 믹스, 그러니까 어느 광고 매체에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해달라라는 내용. 보통 대행사들은 이 광고 업종별로, 광고 매체별로 운영했었던 데이터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운영했었을 때 가장 좋았던 광고 미디어 믹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디어 믹스를 구성해 해줘라 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유입 DB를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어디 무슨 검색 광고에 배너 광고에 최적화된 미디어 믹스를 제안해 달라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 CPA 및 DB와 연계된 성과 기반의 광고 제안을 해달라라는 내용. 그래서 진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 광고 매체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달라라는 내용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광고 대행사들은 광고를 운영하시는 브랜드의 규모에 따라서 광고 소재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건바이 건으로 비용을 받아서 제작을 해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랜드 안에 있는 내부자들의 상황도 또한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광고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 디자이너와 소재 기획자가 없으셔서 이제 대행사 측에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 소재의 기획과 제작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해달라. 아니면은 우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히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세팅, 광고 매체 운영만 요청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명시를 해야지 대행사 측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광고 매체사의 물량 협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광고 매체사들 굉장히 많죠. ADN, 모비온, 크리테오, GDN 이런 광고 매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체사들이 광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해서 이 광고비에 맞는 노출 물량 그리고 클릭 물량을 다 보유하고 있을까요? 광고 매체사들 안에서도 실제로 제휴되어 있는 노출 지면 안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광고를 노출조차 못 시키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매체 안에서도 광고 성과가 잘 나는 지면들은 보통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매체사 안에서의 물량 협상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고효율 지면과 고효율 매체, 고효율 타깃에게만 광고를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 대행사의 이 매체사 소통 능력도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효율 광고 구자 확보 이거랑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 2, 3번은 광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4번은 이제 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광고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네이버에 있는 광고 대시보드 혹은 네이버 안에 있는 뭐 로우 데이터 다운로드 혹은 뭐 페이스북 광고 대시보드 로우 데이터 이것만으로는 광고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딥한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우리 자사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홈페이지 이동 경로들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솔루션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에이스 카운터 혹은 아니면 광고 성과를 시각화해서 보고해주는 그런 솔루션사도 있을 거고 혹은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사들을 잘 다룰 수 있는지 정말 능력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대행사들이 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도 이제 광고 대행사인데 이런 솔루션을 쭉 나열해줬을 때 와 이거 우리가 모르는 솔루션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레 겁을 먹어서 이 제안을 못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대행사들로부터만 이 제안 요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 사용 여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걸 다룰 수 있는 대행사만 제안을 줘라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체별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주고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네이버, 다음, 구글 브랜드 검색 광고 안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DB를 수급할 수 있어야 하며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인강이라고 말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제안 요청서를 쓰는 업종이 교육 업종이에요. 국제무역사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국제무역사라는 시험은 2월과 8월에만 이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비를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키워드 선정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선정을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이제 각 시즌별로 집중해야 되는 월이 있고 집중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브랜드의 업종에 맞게 상황에 맞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맞게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주고 입찰 전략을 구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빠르게 입찰 조정을 진행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없다라고 하면 자동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DA로 넘어가 볼까요? DA는 배너 광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네트워크 배너 안에서 이런 내용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유입 증대, 사실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는 세팅만 하면 유입은 굉장히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CPC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유입 증대가 아닌 DB 수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배너 광고를 운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운영하면서 정말 허수 DB들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허수 DB를 낮출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허수 DB를 낮출 수 있는 DA 소재를 운영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너무 흥미성으로만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전화번호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해피콜을 이제 브랜드 측에서 이 소비자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냥 재밌어서 입력한 건데요 라는 회신을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실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도 이제 예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많게는 50개에서 100개까지도 운영을 하실 텐데, 다양한 소재를 빠르게 확인하고 고성과 소재를 빠르게 파악을 했으면 이 소재를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소재 기회가 한 1, 2, 3, 4, 5가 쭈루룩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소재들을 빠르게 수정하고 만들어주고 광고를 운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주시면 안정적인 DA 광고를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메타라고 하죠. 메타 안에서는 컨텐츠 발행을 통해 브랜딩과 DB 수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시기에 맞춘 다양한 소재를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재별, 타겟별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신규로 어떤 소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활발히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업무다라고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업무 범위 및 내용으로 한번 이번에 한번 쭉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대행사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맨날 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자신 있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중간에 포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으로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고, 3번에는 이제 평가 사항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고 제안서를 사람들이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정성껏 이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평가 지표를 한번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업 이해도,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렸던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줘야지 이 시장에 대한 전문 마케터가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예산에 맞춘 플랜을 제시하며 광고 매체별 제안 요청 내용을 담아달라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한테 바라는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평가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나중에 내려가서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의 배점은 이렇게 됐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이 배점에 맞게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한 내용을 신경 쓰면서 광고 대행사들이 제안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광고 대행사들이 제안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광고를 운영할 때 얼마나 성의 있게 운영하는지도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쭉 그냥 이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광고를 운영하면서 닥쳐서 광고 세팅을 하고 이제 닥쳐서 광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인사이트를 받을 때도 이제 첫 시작이 어떠한 점을 기대를 하였으나 실제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라는 그런 실망감을 안기는 인사이트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 기준과 배점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정말 심도 깊은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강조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솔루션,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부터 에이스 카운터와 같은 홈페이지를 명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전문 관리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이너, 혹은 홈페이지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자, 광고 운영을 통해 A가 몇 명이 붙어서 광고 세팅을 하고 성과 분석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A가 각각의 프리랜서 A가 아닌 이 A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팀장님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전문관리 인력 내용을 한번 쭉 받아보신 다음에 인력이 많으면 많다고 좋은 거는 무조건 아니지만은
인사이트를 내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들의 연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제안서와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대행사들이 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를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제안서의 구성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이 참여 의사 전달, RFP 발송,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고 제안서 발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제안서의 제출을 마감하는 기한에 대해서도 공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안서를 설명해주는 PT에 대한 내용을 진행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광고 대행사를 선정한다. 대신에 이 일자들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이제 광고 대행사가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이 광고 제안 요청서를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씩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랜드 안에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던 내부의 마케터들은 광고 대행사와 소통을 하는 점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행사와 소통하시는 직원분들도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제안 요청서를 한번 정리를 해야지 성의 있는 제안서, 누구에게나 다 뿌리는 제안서가 아닌 우리 브랜드만을 위한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정말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은 광고 대행사의 진심 어린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광고 제안 요청서를 한번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드리는 게 이 제안 요청서 1억, 3억씩 써야지만 쓸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300만 원을 쓰더라도 이런 제안 요청서가 정리되어 있어야 광고 주님도 편하고 광고 대행사 측도 명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사이즈 그리고 광고 예산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 제안 요청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가 어떻게 이 제안 요청서를 보면서 제안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저 김지훈 프로마케터 연락처, 핸드폰 번호 혹은 카카오톡, 문자 아니면 제 메일, 이 내용을 통해서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